이분은 진짜 아름다우시다. 그분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. 그 특징 중 첫 번째가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제가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뷰티 업계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드리는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. 제가 이 미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채널 이름이 가빈미학이기도 하고, 한 달 평균 한 300분 이상 고객님들을 뵀었었는데 이 10년의 세월을 합치면 정말 수많은 분들을 뵀었네요. 생각해보니까.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분은 진짜 아름다우시다. 이런 감탄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. 근데 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충분히 아리따우시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레벨업해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? 이런 거를 좀 참고하듯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그분들이 막 진짜 화려하고 연예인급의 외모를 가져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기보다 사실 그런 외적인 건 하나도 떠오르지가 않아요.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그분들이 했던 표정이나 말투, 눈빛, 분위기, 태도 이런 곳에서 이분 진짜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 특징 중 첫 번째가 편안한 에너지입니다. 말 그대로 그분들이 풍기는 에너지가 굉장히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또 넘치지 않아요. 과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풍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그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게 평소에 그런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, 감정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?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나 고통, 무기력함 이런 아이들은 낮은 주파수, 무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행복감이나 편안함, 사랑 이런 감정들은 높은 주파수, 즉 가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. 이 가벼운 에너지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평소에 더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다고 합니다. 평소에 이런 감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왜 사람은 이런 에너지를 주고받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의 편안하고 밝은 에너지가 저한테도 전해지고 저도 또 이 좋은 에너지를 같이 일하는 팀원들한테 전해줘서 그분들을 주변으로 변방 몇 미터가 막 환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굉장히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분들을 떠올렸을 때 아름답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맑은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입니다. 제가 맑눈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맑은 눈빛 있잖아요. 이 맑은 눈빛을 가진 분들은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굉장히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그 눈빛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더라고요. 안광이 굉장히 좋고 뭔가 선명하고 또렷해요. 근데 제가 느낀 게 이 눈빛이 좋기 위해서는 눈 뜨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왜 사람이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면 뭔가 모르게 좀 쾌행해 보이잖아요.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의욕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, 여러분? 좋은 안광을 가지고 있어도 눈을 그렇게 뜨면은 내 안광이 다 묻히는 느낌? 그래서 이 좋은 안광을 갖기 위해서 눈을 좀 선명하게 또렷하게 잘 뜨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눈을 잘 깜빡이고 가끔씩 저도 모르게 눈을 좀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떠서 거울 보다가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리고 미소는 말 안 해도 아시죠, 여러분?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게 미소 짓기예요. 웃는 얼굴을 보면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뇌에서 나온다고 해요. 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옛말도 있잖아요. 옛말이 아니죠. 지금도 쓰고 있죠? 어쨌든 그런 말도 있듯이 정말 아리따운 분들을 보면 항상 은은한 미소를 늘 장착을 하고 계세요.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그 표정의 디폴트 값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이 미소라는 게 이 감정과 굉장히 연결이 되는 표정이잖아요. 막 진짜로 기분이 안 좋고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미소를 짓고 있으면 그거는 감정 노동이죠. 평소에 이 미소 짓는 얼굴을 디폴트 값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 관리와 또 그게 가능한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. 예를 들어서 집 청소를 하나도 안 해서 집이 막 널브러져 있고 지저분한데 거기서 막 기분이 막 좋을 수가 없잖아요. 내가 늘 머무는 장소나 환경을 좀 기분 좋고 정갈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또 사람도 진짜
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. 이 사람만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트러블 맨날 생기고 화를 그냥 돋구는 그런,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냥 안 맞는 거거든요. 그 사람이랑. 나의 감정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조금씩 거리를 좀 두면서 나의 감정을 더 돌봐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또 뭐가 있지? 세 번째는 여유로운 태도입니다. 제가 아름답다는 인상을 받은 분들은 모두 여유로운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셨는데, 이게 뭐 시간의 여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롭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뭔가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? 뭐 불편한 상황이나 좀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감정을 막 드러낸다기보다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는데, 그런 면에서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, 그런 절제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또 있거든요. 근데 이 마음의 여유도 물론 타고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? 내적으로 많이 가꾸고 공부하고 성찰해야지 조금씩 쌓이는 것 같아요. 그 여유의 내공이. 그래서 시간과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네 번째, 깔끔한 용모 관리입니다. 요즘도 용모 단정이라는 말 쓰나요? 저 초등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그 교실 뒤편에 거울이 항상 있었거든요. 거기에 용모를 단정해 이 글씨가 항상 붙어 있었는데, 그렇게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칠 만큼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쩔 수 없이 처음 본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여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인상을 받게 되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외모 관리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외모 관리라는 게 막 나를 엄청 신경 써서 삐까번쩍하게 막 꾸미고 이런 걸 외모 관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, 정말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. 손발톱 깨끗하게 잘 깎고 때 안 껴있고 메이크업도 막 속눈썹 붙이고 막 색조 화장 막 하고 컨투어 넣고 이런 게 아니라,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어도 눈썹 정도는 잘 되어 있고 피부 건강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그 정도? 그리고 또 비싼 옷, 좋은 옷,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깔끔하게 잘 세탁된 옷, 앞코가 깨끗한 신발, 또 플러스 은은하게 풍기는 좋은 향기가 있다. 이 정도면 완벽해요. 이 정도면 그냥 용모 관리 끝난 거예요. 제가 아름답다고 느낀 분들은 이 용모 관리가 평소에 굉장히 늘 잘 되어 있으셨고, 여기에 플러스 본인이 가진 매력,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추구미, 그런 거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꾼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제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, 나 자신을 돌보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. 나에게 어떤 게 가장 베스트고 어떤 게 가장 좋은지, 나한테 항상 최선의 것들만 해주고 돌봐주는, 가꾸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니까 외적인 것보다는 뭔가 내면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, 제가 그동안 뭐 막 가르마 이렇게 절대 타지 마세요, 뭐 앞머리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, 뭔가 외적인 미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렸다면,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꼭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특히 뭐 10대나 뭐 20대 초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시기거든요. 저도 그랬고, 예쁘게 꾸미는 게 중요하고 예뻐 보이고 싶고, 또 주변에 예쁜 사람과 나를 좀 비교하게 되고, 근데 비교를 하면 할수록 더 뭔가 내가 부족해 보이고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내가 그냥 싫어지고 막 그런 최악의 굴레에 빠지거든요. 요즘 또 소셜미디어도 그렇고 더 이런 안 좋은 굴레에 빠지게끔 세상이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, 왜 비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강도라고 하잖아요.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, 정말 나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결국 사람을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건 예쁜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내적인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은 굉장히 얕고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만큼이나 내가 봤을 때 나의 내면은 충만한가,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가,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하면서
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과 이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는 거잖아요.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, 여러분.